경제 고길동입니다. 자, 오늘은요.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달러를 투자를 어딘가에 하고 싶은데 상품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셨던 분들,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은행에서 만드는 달러 상품 중에 달러 정기 예금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주거래은행 앱에 들어가시면 그 은행에 보시면 달러 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정기 예금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설명드릴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달러 RP에 대한 이해를 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개념이 비슷합니다. 자, 달러 RP, 그 다음에 달러 발행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잘라서 오늘은 달러 RP만 얘기를 나누고 다음 영상에선 달러 발행엄에 대한 얘기, 개념은 비슷한데 조금 복잡하실 수 있으니까 잘라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달러 RP라고 해서 RP가 뭐냐면요. Repurchase Agreement입니다. Repurchase Agreement가 뭐냐면 영어로 R이 P, purchase의 P죠. 그래서 R하고 P, 요 앞글자를 따서 달러 RP라고 하는 거고요. 자, Agreement 같은 경우에는 동의나 합의를 말하는 건데 금융권에서 사용될 때는 요거는 계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자로 보시면 환매 조건부 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죠. 다시 매수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거래를 하는 상품이란 뜻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떤 걸요? 달러. 그죠? 달러 RP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체가 어디예요? 은행이 아니라 증권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은행에서 이제 나온 달러 정기 예금 상품하고 달러 RP하고는 뭐가 다른데 그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체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은행에서 하는 정기예금은 장점이라고 한다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금융사마다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근데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이 달러 RP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아요. 대신 뭘 하느냐? 담보를 줍니다. 담보가 어떤 담보냐면요. 우량한 채권을 줍니다. 국채나 회사채 같은 것들을 주고 대신 돈을 가지고 와서 이 증권사에서 이 돈을 활용을 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자를 붙여서 주는 겁니다. 요 거래가 달러 RP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비슷한 개념으로 달러 발행어음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 우선은 기본적으로 담보를 준다. 달러 RP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담보는 안전한 것들이다. 위험하지 않다. 그래서 보시면 초저위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하다는 얘기죠. 안전한 채권을 줍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담보를 우리한테 이렇게 우편물로 이렇게 주느냐?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 증권사가 파산을 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우리의 돈을 돌려받을 수 없을 때 요 담보를 줘서 요 담보를 가지고 우리가 맡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제 달러 RP 상품을 들었을 때 보시면 내가 어떤 채권을 갖게 될 건지에 대한 언급은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는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은행의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최소 금액이 없습니다. 근데 달러 RP 같은 경우에는 최소 금액이 100불입니다. 이게 차이점이고 또 거래하는 시간이 이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은행이 오픈되어 있는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게 정기 예금이죠. 달러 정기 예금. 자, 이 증권사에서 발행할 수 있으니까요. 발행하는 달러 RP는 언제 할 수 있느냐? 주식이 거래되는 시간. 언제 아침에 주식시장이 개장을 해요? 9시에 하죠. 원화 RP는 8시 반, 달러 RP는 9시 시작을 할 수 있고요. 언제까지 할 수 있냐? 달러 RP는 오후 3시까지 거래할 수 있고 원화 RP는 오후 3시 반까지 거래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오늘 우리는 원화가 아닌 달러 RP, 미국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걸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9시부터 3시까지 주식시장이 오픈되어 있는 시간 동안 내 달러 RP를 거래할 수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자율에서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달러 RP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시형과 기관형이 있는데 수시형 같은 경우에는 은행권에서 보시면 입출금 계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시로 사고 팔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간형은 정기 예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간을 정해놓고 돈을 묶어놓는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간이 수시형은 수시로 하는 거니까 이제 뭐 기간 뭐 중요하지 않죠. 내가 원할 때 하는 거니까. 근데 이 기간형, 약정형, 또 계약형이라고 하는 요 기간, 정기 예금과 같은 그런 개념의 달러 RP는 자, 일주일 묶어놓으실 수 있고 또 일주일에서 한 달, 한 달에서 6개월,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기간을 나눠서 돈을 묶을 수 있고요. 달러를 묶을 수 있고 이자율도 차이가 납니다. 이자율은 길어질수록 현재로서는 6개월에서 1년까지의 그 기간 동안의 이자를 제일 많이 줍니다. 연이율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4.9%를 줍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달러 RP를 판매하는 그런 증권사 중에 한투가 이자가 제일 높아서 제가 한국투자증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도 해지했을 경우는 어떠느냐? 수시형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되니까 그냥 확정이에요. 그래서 4.3%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기간형, 약정형 같은 경우 중도 해지를 하면 2.65% 확 떨어지죠. 그래서 웬만하면 중도 해지하지 말고 이제 만기 내가 정해놓은 날짜까지 쭉 가져가셔서 해지를 하시는 게 낫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자율이 4.89%라고 하면 달러 정기 예금 은행에서 하는 거랑 뭐가 차이 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지금 2024년 2월 요 기준으로는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차이가 많이 나고요. 때때로 자, 이 달러 RP 상품과 은행에서 내놓은 달러 정기 예금 상품의 이자율이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물론 증권사와 은행이 서로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자율을 대충 맞춰놓기는 합니다. 그게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0. 몇 프로라도 이자를 내가 원하는 기간을 비교해 봤을 때 더 주는 데가 있다면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달러 RP에 이런 게 있구나, 어떤 증권사가 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어떤 은행이 이자를 달러 예금, 정기 예금일 때 이자를 조금 더 주는지, 그죠? 환전 유대율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은행들끼리도 상품을 쇼핑하듯이 비교를 하듯이 은행권과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달러 RP도 같이 비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고 있죠? 이해하기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입하는지 비대면으로,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것, 또 최소 금액은 얼마? 100불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 만기 됐을 때는 만기 되기 직전에 내가 직접 그 브랜치에 지점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외화 달러 계좌에 연계를 시켜놔야지 만기가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송금이나 이체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그렇게 하기 원하신다면 미리 해놓으셔야 한다는 거, 자, 이해하셨죠? 그러면 달러 RP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있구나.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구나. 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이 좀 위험한 그런 것들을, 채권들을 떠넘기고 우리 소비자들에게, 고객들에게 돈을 가지고 가서 증권사에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우량한 채권을 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옛날처럼 불안한 시기에는 물론 은행이 제일 안전하고 은행이 돈을 맡기는 게 가장 확실하다는 개념이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 세대, 저희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고 최근 20, 30년 동안은 증권사나 은행사나 서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상품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사에서 위험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망하지만 않는다면 증권사가 파산하는 일이 거의 없을 테니까, 파산을 하더라도 담보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자가 조금 높은 타이밍이라면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그럼 지금쯤 이자가 얼마나 되지? 은행보다 조금 높네? 그럼 해보시는 거고, 은행하고 별 차이 안 나네? 그냥 난 은행 정기예금 상품을 사용할래 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 해외 주식을 했다가 돈이 좀 남았어요. 이거 돈 100불, 200불 좀 애매한데 어떡하지 했을 때는 증권사에 있는 달러 RP 수시형이 넣어가지고 매일 사고 팔고 하면서, 그죠? 자동 매매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얼마 안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냥 묵혀놓고 있는 것보다는 돈 1,000원이라도, 그죠? 돈 10,000원이라도 붙었을 때 돈이 돈을 벌게 하는, 특히 달러가 달러로 벌게 하는 시스템을 하시는 겁니다. 요거는 알고 있고와 없고가 큰 차이가 안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은 내가 다른 상품을 봤을 때 분명히 내가 금융 지식이나 상식에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저희가 살펴볼 발행어음은 요거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 금은 상품을 보실 때 한 가지를 이해를 내가 온전히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용어가 복잡하고 좀 생소하고 들어본 적이 없고 은행권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위험해, IMF 때 다 망했잖아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네, 그것도 이제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요즘 세상은 그거를 보호할 만한 상당히 많은 보호막, 세이프넷을 정부에서 깔아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내가 똘똘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조금 하는 게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소중한 자산을 포트폴리오로 조금 분배해서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건 여러분들 동의를 하실 겁니다. 오늘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자, 달러 상품은 은행에서 발행하는 달러 외화
계좌를 오픈을 해서 가입을 해서 정기 예금을 드는 것만 있는 건 아니구나.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달러 RP라는 게 비슷한 정기 예금과 같은 개념이구나를 이해하셨다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시다면 약정이랄지 이자율이랄지 기간 같은 것들은 세부적인 건 증권사마다 쇼핑 가도 또 살펴보시면 되는 겁니다.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 용어들, 또 상품들, 너무 복잡한 그런 고수들의 영역이 아닌 것들 저희가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웃자경제 오길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